안녕하세요. 판있는 덕입니다. PA게임 X 7화에서 개인전이 시작되면서 마피아 게임 스타일의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살인마 게임인데요. 이번 게임을 보면서 제가 집중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직업이 한꺼번에 공개되지 않고 각각 전혀 다른 순간에 공개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직업을 공개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직업이 공개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 거의 끝날 때까지 직업이 공개되지 않았던 플레이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작진이 시청자가 게임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직업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는 타이밍 자체를 설계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7화 메인 매치인 살인마 게임에서 제작진이 직업을 언제 어떻게 공개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을 뽑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제작진은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은 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는 각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각 플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원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지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뽑는데요. 첫 번째로 직업이 밝혀진 플레이어는 신승용 님입니다. 신승용 님의 직업은 시민. 그런데 신승용 님은 직업을 확인하자마자 딜러룸에서 나와서 자신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직접 밝힙니다. 이건 제작진이 공개한 정보라기보다는 플레이어가 직접 공개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승용님은 이 게임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비님입니다. 윤비님의 직업은 부패경찰. 윤비님은 1라운드 낮에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경찰이나 살인마의 정체에 가까워졌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체포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청자는 이제부터 윤비를 볼 때 그냥 한 명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부패경찰이라는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보게 됩니다. 즉, 직업 공개가 플레이어를 설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행동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서출구님부터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서출구님의 직업은 소매치기. 이 직업은 1라운드 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절도에 성공합니다. 매우 희박한 성공 확률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놀랍게도 이후 서출구님은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연속으로 절도에 성공하면서 생존하기만 하면 승리 조건을 달성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이 공개된 시점을 생각해보면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1라운드부터 소매치기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시청자는 서출구님이 다음 라운드에도 성공할지, 그리고 이 사람은 3연속 절도에 성공한 이후에도 언제까지 살아남을지를 마음을 졸이면서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만약 서출구님이 살해당한 이후에 직업이 공개되었다면 이런 서사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줘야 됐을 것이고 그런 긴장감은 확실히 줄었을 것입니다. 결국 서출구님의 직업 공개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를 시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출구님은 결국 5라운드 밤에 살해당합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성공했던 소매치기가 결국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 재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허성범님입니다. 허성범님의 직업은 초감각자. 2라운드 낮 허성범님은 C방에 함께 있었다고 한 박지민님과 신승용님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직업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제작진이 직업을 공개한 타이밍이 중요해 보입니다. 직업의 능력이 실제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에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허성범님이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연결하면서 플레이어와 동일선상에서 함께 추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곽범님입니다. 곽범님의 직업은 경찰. 그런데 경찰이라는 중요한 직업이 게임 시작부터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4라운드 낮 윤비님이 허성범님을 체포하면서 곽범님의 직업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곽범님은
시민 진영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곽범님은 그동안 허성범님과 의견을 나누던 서출구님과도 접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작진이 경찰이라는 정보를 너무 일찍 공개하지 않고 그 직업의 존재가 실제로 중요해지는 순간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패경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까지 너무 일찍 공개됐다면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가진 긴장감이 훨씬 빨리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님입니다. 강지훈님의 직업은 교도관. 5라운드 낮에 공개되는데 강지훈님은 앞으로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9라운드와 10라운드에 시민을 죽이는 전략. 즉 지금 당장 사용할 능력이 아니라 후반부에 의미가 생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 역시 게임 초반부터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게임을 바라보는 새로운 변수를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진호님인데요. 홍진호님의 직업은 사이코패스. 그런데 제작진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2라운드부터 홍진호님은 자신이 소매치기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청자 역시 그 순간에는 홍진호님의 진짜 직업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단 하나, 홍진호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홍진호님의 진짜 직업은 뭐지? 그리고 이때 재밌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진짜 소매치기인 서출구님 역시 홍진호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시청자와 서출구님이 비슷한 위치에서 홍진호님의 정체를 추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진호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라운드 밤, 실제로는 F방에 있었지만 서출구님에게 C방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정보는 시청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홍진호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정체가 뭘지 계속해서 궁금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5라운드 낮, 그제서야 홍진호님의 진짜 직업이 공개됩니다. 사이코패스. 이 순간 앞에서 봤던 홍진호님의 행동들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왜 소매치기라고 했는지, 왜 방의 위치를 거짓말했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리는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제작진은 오히려 홍진호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정보만 먼저 주고 그 거짓말의 이유는 나중에 공개했습니다. 정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추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민님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박지민님이 살인마였었는데요. 그리고 이 롤은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출구님이 5라운드 밤에 살해되고 시민 진영에서는 법의학자가 나와서 행동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곽범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박지민님을 살인마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체포에 성공하면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살인마의 정체가 너무 일찍 공개됐었다면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사라졌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살인마인가? 게임 종료 전까지 박지민님의 인터뷰는 자신은 살인마 진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마라는 정보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추리 요소가 유지되는 동안 끝까지 숨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는 곽범님의 추리가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플레이어가 살인마일지를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 장면을 다시 보게 만드는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현성준님의 직업은 법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성준님은 게임 초반부터 시청자에게 굉장히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곽범님과 신승용님도 계속해서 현성준님을 의심했고 5라운드까지 곽범님의 의심은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학자가 나와서 시민 진영에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성준님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현성준님이 살인마 편인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뒤에 현성준님은 법의학자라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행동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홍진호님이 정체를 나중에 알려주면서 앞선 행동을 이해하게 만든 경우라면 현성준님은 수상한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정체를 나중에 알려주면서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같은 직업 공개인데 시청자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태균님과 정근우님, 최혜선님의 직업도 게임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이태균님은 추종자였고 게임 중 신승용님에게 자신이 법의학자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났습니다. 정근우님은 도박꾼으로 확률보다는 의리로 살인마 진영에 베팅했고, 최혜선님 역시 게임이 끝난 뒤에 자신의 직업이 공개됩니다. 이 직업들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정보라기보다는 게임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 행동을 설명해주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왜 이렇게까지 직업 공개 시점을 다르게 했을까요? 제작진이 조절한 건 시청자가 정보를 얻는 순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보는 먼저 알려줘서 앞으로의 행동을 기대하게 만들고, 어떤 정보는 능력이 발동한 순간에 공개해서 그 행동을 이해하게 만들고, 어떤 정보는 일부러 숨겨서 시청자가 직접 추리하게 만들고, 또 어떤 정보는 게임이 끝난 뒤에 공개해서 지금까지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결국 같은 직업 공개라도 언제 공개했느냐에 따라서 시청자가 느끼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조절한 건 직업 정보의 공개 시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지훈님의 인터뷰를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머리 스타일의 인터뷰가 하나의 답변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문로 둥둥 뛰어 보내가지고 살아 돌아온 진짜 그 심정이었거든요. 진짜 이 가문에 명예를 걸고 여기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 나를 떨어뜨리고 싶어 했던 사람들 다 제치고 제가 반드시 우승할 겁니다. 한쪽은 외부 생존지에서 돌아온 직후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다른 한쪽은 다른 시점에 촬영한 인터뷰의 모습입니다. 즉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인터뷰를 제작진이 하나의 흐름처럼 다시 편집한 겁니다. 이건 역시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시간의 순서와 시청자가 보는 시간의 순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사건 자체뿐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서까지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의 게임에서 제작진이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게임의 규칙이나 플레이어들의 선택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 채 어떤 순서로 다음 장면을 보게 될 것인지까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많이 주는 것이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보를 적게 주는 것이 재미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보여주느냐, 어떤 정보는 기대감을 만들기 위해 먼저 보여주고, 어떤 정보는 추리를 위해 숨기고, 어떤 정보는 게임이 끝난 뒤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제작진이 조절하는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순서였던 겁니다. 이번 살인마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의 직업이 서로 다른 순간에 공개된 이유도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정보를 숨긴 게 아니라 정보를 배치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남은 방송의 분석도 놓치시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판 있는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